안녕하세요. 상수 주혁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구회 중에서 34번째 구회죠. 대장구회입니다. 대장구회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대장구회의 괴상, 괴명, 자연상, 고사, 핵심 키워드, 교훈, 메시지, 운세 등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대장구회의 괴사와 상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고해사와 상사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오늘은 이 호괴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호괴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이유는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호괴가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 많은 하격자, 즉 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연 호괴가 주역에서 인정된 공인된 체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호괴에 대해서 복습을 한 후에 고해사와 상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괴는 제가 수십 번 얘기 드렸죠.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여기 보면 양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요와 상효를 제거하고 2, 3, 4효를 내호괴로 하고 3, 4, 5효를 외호괴로 해서 만든 게 호괴라 그랬습니다. 호괴 또는 호체, 호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천 대장구회의 호괴를 한번 볼까요? 말씀드렸듯 초효와 상효를 제거하고 2, 3, 4효를 내호괴로 하고 3, 4, 5효를 외호괴로 해서 만든 게 호괴, 호체, 호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내호괴, 양양양, 외호괴, 양양음입니다. 이게 대장구회의 호괴가 되죠. 한번 볼까요? 상구회는 운물을 상징한 태괴, 하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택청쾌가 되죠. 택청쾌가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천 대장구회의 호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호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럼 호괴는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 호괴는 본괴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 또는 본론 또는 본괴가 진행 나가는 방향을 알고 싶자고 할 때 호괴, 호체, 호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천대장구회에서 우리가 초요와 상어를 제외해버리고 2, 3, 4, 5효로서 호괴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괴상 안에 있는
네 개의 괴를 가지고 다시 괴를 만든 게 호괴죠. 그래서 핵심적인 의미, 본론적인 의미 또는 앞으로 진행되어 나가야 할 방향을 알고 싶을 때 호괴, 호체, 호상을 쓰는 것입니다. 자, 호괴는 어떤 경우에 쓰고 싶다 그랬죠? 본괴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 본론 또는 본괴가 진행되어 나가는 방향을 알고 싶을 때 호괴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호괴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 10번째 괴가 뭐죠? 천택리입니다. 보면 상괴가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 하괴가 못을 상징하는 태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택리가 되죠. 10번째 개입니다. 11번째 개가 지천태입니다. 상괴가 땅을 상징하는 지, 하괴가 하늘을 상징하는 건, 그래서 지천태가 됩니다. 그럼 지천태의 호괴는 뭐가 될까요? 호괴는 말씀드렸듯 2, 3, 4효가 내 호괴가 되고 3, 4, 5효가 외호괴가 된댔습니다. 그럼 내 호괴는 양양음, 양양음, 외호괴는 양음음이 됩니다. 그래서 양음음이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상괴는 우리를 상징하는 네, 하괴는 못을 상징하는 태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택 규매가 되죠. 54번째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천태괴의 5번째 효, 내택 규매괴의 5번째 효를 보면 어떤 효사가 나오느냐? 제얼규매라는 효사가 나옵니다. 제얼규매.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제얼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낸다는 효사가 지천태 오효 효사와 그 호괴인 규매계의 오효 효사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계의 오효 효사와 변환 호괴의 오효 효사에 같은 제얼규매라는 효사가 나오는 걸 볼 때, 이 호괴는 주역에서 공인된 체계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천태의 호괴는 내택규매 괴가 되고 태괴의 오효 효사와 김해괴의 오효 효사는 똑같이 제얼규매가 되니까 호괴는 주역에서 공인된 체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이 제얼이 누굽니까? 제얼. 태괴의 오효 효사, 김해괴의 오효 효사에 나오는 제얼김해의 제얼은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죠. 주왕입니다. 주왕의 아버지가 제얼입니다. 제얼왕이죠. 일부에서는
이 제얼이 상나라를 건국한 탕왕이라든지 또는 제얼이 이 주왕의 배다른 형인 미자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제얼이 주왕의 아버지라는 게 통설입니다. 즉 제얼왕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구에게 시집을 보내느냐? 문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왜 문왕에게 시집을 보내냐 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왕의 여자 형제는 명망 높은 제후에게 시집 보내는 정략 결혼이 한참 유행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문왕에 시집 보내는데 그 당시에는 문왕이 아니겠죠. 왕은 제얼왕이 왕이고 문왕은 나중에 주나라를 설립하면서 문왕이란 호칭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문제후입니다. 이름이 서백이에요. 서백. 이 서백은 누구냐? 중국의 서남 지역을 관리하던 제후였습니다. 중국의 서남 지역이라 하면 지금의 중국의 서남 지역 그쪽을 관리하는 서백이었는데 서쪽을 관리하는 제후다에서 이름도 서백입니다. 그 서백에게 즉 문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주왕이 제얼왕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문왕의 명성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치솟습니다. 그래서 주왕이 불안했죠. 그래서 문왕을 처형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왕의 부인이 바로 아버지의 여동생, 자신의 고모님입니다. 그래서 차마 처형하지를 못하고 유리성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래서 이 문왕은 감옥에서 7년에 걸쳐 하나라의 연산력, 상나라의 귀장력을 기본으로 해서 64개 고해사를 만들어내죠. 괴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고해사입니다. 이게 고해사죠. 대장 고해의 고해사는 이정입니다. 자, 이렇게 제얼이 문왕을 사이로 삼아서 문왕으로 하여금 주역의 고해사를 만들어냈으니까 이 정략 결혼은 사위인 문왕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주역의 기틀을 다지는 근간을 마련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은 대단히 성공적인 그런 결혼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혹괴가 우리에게 또 주역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혹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주역을 계속 공부해 보시다 보면 계속 이 혹괴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11번째 지천태 고해가 54번째 귀매 고해로 바뀌었는데, 즉 봉고해가 호고해로 바뀌었는데 그 오효효사에 태고해의 오효효사, 김해고해의 오효효사에 똑같은 제얼 귀매라는 효사가 나오고, 그 제얼은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의 아버지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문왕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 결혼은 대단히 성공적인 정략 결혼이었다라는 부분을 이 호고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호고해에 대해서 복습을 끝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사를 보기 전에, 구해사를 공부하기 전에 괴상을 잠깐 볼까요? 아래로부터 음입니다. 하구에는 양요 세 개를 이루어진 하늘을 상징하는 건구에, 상구에는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천대장입니다. 그건 왜 대장이냐? 일반적으로 우레는 하늘 아래에서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레가 하늘 위에서 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강성한 데다 큽니다. 그래서 대장이라고 구해명도 지었는 것입니다. 또 인간사로 얘기하면 하늘을 상징하는 건구에는 이 물상에는 천자라는 물상이 있고 우레를 상징하는 진구의 물상에는 제우라는 물상이 있는데 제우가 천자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배울 상사의 비례분리, 얘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예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비례분리라는 상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법수로 얘기하면 양은 1로 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 111 100 111 100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괴사를 볼까요? 대장, 이정, 구해사 중에서 제일 짧은 구해사입니다. 한자로 된 구해사는 없죠. 두자 이상인데 대장 구해가 두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듬을 지켜야 이롭다. 고듬을 지켜야 이롭답니다. 왜 고듬을 지켜야 이롭냐? 구해명이 대장이니까 크게 강성합니다. 크게 장대합니다. 그래서 오름을 지키지 않으면, 고듬을 지키지 않으면 자칫 크게 강성한 것, 크게 장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사를 둔 것이죠. 반드시 고듬을 지켜야 이롭다 라고 경계사를 준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괴, 양요 세 개로 이루어진 하늘을 상징하는 건구의 괴상이 중첩되면은 중천근이 되죠. 양요가 6개 됩니다. 중첩되면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고해사를 보면은 원형 이정이 나옵니다. 또 상구해가 중첩된 것. 그러니까 우레를 상징하는 진구해가 중첩되면은 양, 양, 되면 이게 우레를 상징하는 뇌죠. 그래서 중, 뇌, 진입니다. 진괴가 되죠. 이 진괴는 괴사 내용 중에 형이 들어갑니다. 자, 건괴가 중첩된 중천건괴에서도
형이 들어가고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의 괴사에도 형이 들어가는데 내천대장의 괴사에는 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괴가 중첩되고 상괴가 중첩된 괴에는 다 형이 들어가는데, 형통하다는 형이 들어가는데 각각 나온 내천 대장 구의 구회사에는 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회사에도 고듬을 지켜야만 이롭다라는 경계사를 두고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강성하고 장대하니까 이게 곱게 바르게 쓰이지 않으면 자칫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고듬을 지켜야만 이롭다라는 경계사로 대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하구의 건과 상구의 진이 결합된 내천대장에는 형통하다는 형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규역에서도 이 내천대장 구에 대해서는 비록 그의 이가 크게 장성하고 성대하긴 하지만 그렇게 좋게 보질 않습니다. 결국 주역은 조와 중령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강하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회사에도 경계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 대장 구회는 어디서 출발했냐 그러면 양양양 양음음입니다. 원래는 지천태 양효세계, 하구회가 양효세계, 상구회가 음효세계, 위에는 땅을 상징하는 지, 아래는 하늘을 상징하는 천, 그래서 지천태입니다. 바로 이게 지천태죠. 지천태, 여기에서 음효세계, 양효세계 고르게 있는 이 지천태계에서 이 양효가 하나 늘은 거죠. 그래서 대장구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이 과도하여 지나치게 장대하니 괴사에서는 고듬을 지켜야만 이롭다는 경계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에 배울 효사도 보면은 초구와 구삼의 효사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왜?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기 때문에 발음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가 크게 장성하다는 그의 이를 감안할 때 너무 장성하죠.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너무 힘이 셉니다. 그래서 초구와 구삼은 효사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반대로 음효 자리에 양효가 온 구이와 구사는 짝수 자리니까 음효가 와야 되는데 양효가 음효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양효가 비록 힘이 세긴 하지만 음효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음 속에 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이와 구사의 효사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발음을 얻은 건 분명히 초구와 구삼임에도 불구하고 괴명의 괴이가 괴이가 크게 장성하다, 너무 장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장성한 걸, 강성한 걸 갈무리하는
그런 효사가 비교적 좋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발은 결국 우리가 주역 문법적으로 보면 발음을 얻고 중도를 얻고 위아래가 정응하는 걸 최고로 치긴 하지만 구의 이가 너무 강성하다 할 경우에는 그걸 중화시켜주는, 조화시켜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의 정, 정이죠. 이건 고들정입니다. 또 발을정이 있죠. 그럼 고들정하고 발을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주역 강의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역에서 이 고들정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고들정과 발을정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정의, 고들정은 자연 일반의 덕목입니다. 자연 일반, 넓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발을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도덕적 가치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가치. 이 발을정은, 고들정은 자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발을정보다는 고들정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고들정은 발을정을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 더 넓은 개념이죠. 또 원형 이정의 정이 겨울의 덕목인 것은 원형 이정의, 여기서 이정이 나오죠. 원형은 우리 중천근괴에서 괴사의 원형 이정이 나온다 했죠. 거기에 나오는 정, 즉 이 정입니다. 이 정은 겨울의 덕목입니다. 왜 겨울의 덕목이냐? 원, 형, 이정,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그 수확한 것을 다시 씨앗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즉 곡식을 치면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성장을 시킨 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에 씨앗으로 보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울은 생명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이 정, 여기서 말하는 고해사에서 말하는 이 정은 만물의 종착점이자 시작점입니다. 왜? 다시 봄 되면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고 도는 게 결국 자연의 순환입니다. 고듬을 지키는 것은, 이 고듬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지키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봄의 약동도 아니요, 여름의 번창함도 아니고 가을의 수렴을 거쳐 겨울에 원래의 씨앗자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순환하는 거죠.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을 하고 장성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이 개인으로 봐서 그렇지만 이 자연계로 봐서는 우리 인간도 돌고 도는 하나의 생물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죽음을
종으로 보시면 종. 근데 종은 종적 유시죠.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도 끝이 아니라 돌고 도는 순환 과정의 하나의 단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역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죽음에 대한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은, 겨울의 이 정은 강함을 누그러뜨리고 부드러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대장고해의 상황에서는 이런 균형 감각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해사에 고됨을 지켜야 이롭다는 경계사를 두고 있는 것이죠. 물상으로 보면 이 하구의 건과 상구의 진해 모두 발음이란 물상이에요. 발음. 이게 바로 정이죠. 고들, 발을, 이 발음 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은 물상으로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사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상사를 먼저 읽어보면 뇌제천상, 대장, 군자이, 비례분리, 뇌제천상,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뇌제천상입니다. 상사에 보면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대로 괴상을 읽어줍니다. 즉 우레가 하늘 위에 있다. 뇌제천상. 그게 대장고해다. 군자는 이를 보고서 얘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이 불자는 아니 불자입니다. 이 불자는 아니 불자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얘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라고 상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이 상사 내용은 명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부귀도 나를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도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며 위협과 무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얘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장고해의 다른 모습입니다. 왜? 대장고해가 나타내고 있는 고해2가 너무 강성하고 강대하지인데 거기에다가 얘가 얘에 맞게 행동해야지 얘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비례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 그 부분도 결국은 이 비례분리의 뜻에 같이 함축되어 있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기상입니다. 호연지기의 기상이나 비례분리의 기상이나 같은 기상이죠. 이걸 물상으로 설명을 하면
상괴진에, 상괴진, 진의 물상에 우레를 상징하는 진의 물상에 뭐가 있느냐? 발음이 있어, 발음. 또 하괴, 하괴, 근. 우레니까 징계죠, 그죠? 징계. 또 하늘을 상징하는 근, 고의 물상에는 올고듬 이란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 고의 발음, 근, 고의 올고듬 이런 물상이 다 이 비례분리라는 상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진은 발음이라는 물상도 있으면서 움직인다는 물상도 있습니다. 움직임. 움직임은 여기서 리에 해당이죠. 비례분리할 때 리입니다. 다음, 그는 올고듬의 물상이니까 여기에 얘가 해당이 되죠. 얘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올고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상으로서도 비례 분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장구의 구회사와 효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장구의 괴사를 공부하면서 대장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강한 힘은 책임과 함께 빛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